자, 우리 등차 수열에 대해 공부 중이고, 이 등차 수열에서도 결국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제-n항, 일반항이기에 지금부터는요, 등차 수열에서 첫째 항과 공차를 알 때 그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식을 어떻게 적어주면 될 건가, 거기에 대해 얘기를 해볼 거고,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시점부터 여기 나와 있는 이 굉장히 중요한 식 한 줄을 반드시 잘 숙지해 둬야 하는데, 일단 이 식을 지금 처음 보는 상황에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가볍게 우선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. 자, 이와 같이 수열 AN이 있다고 생각을 해줄게요. 그리고 그 수열 AN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째 항이 A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라고 가정을 좀 할게요. 그럼 그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식은 이렇게 작성이 된다는 건데요. 자, 그 왜 그런지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자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넷째 항까지 일단 식을 좀 작성을 쭉 해줘 볼게요. 그럼 첫째 항은 A라고 가정했으니까 이 수열의 첫째 항은 그냥 A라고 식을 작성해 주면 될 거고, 이 수열의 둘째 항은요, 자,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해 준다 그러면 둘째 항이 나오겠죠. 그래서 첫째 항이 A이고 거기다 공차를 한 번 더한다는 의미에서 A 플러스 D라고 이 수열의 둘째 항에 대해 식을 작성해 줄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수열의 셋째 항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, 자, 둘째 항에다가 공차 한 번 또 더하면 셋째 항이 나올 거 아니에요? 그러면 자, 이 수열의 셋째 항은 둘째 항에다 공차 한 번 더하면 된다라고 식을 작성할 수도 있겠지만, 첫째 항을 기준으로 식을 작성하자면 첫째 항부터 공차를 총 2번 더해주면 셋째 항 나오네. 그래서 자, 셋째 항에 대한 식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2번 더한다는 의미에서 A 플러스 2D라고 식을 작성해 줄 수 있겠습니다. 그럼 이 수열의 넷째 항은요, 자, 이 수열의 넷째 항은 셋째 항에서 공차 또 한 번 더하면 넷째 항이 나올 것이고, 그 상황에서요, 첫째 항부터 또 생각을 해보자면 첫째 항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공차를 총 3번 더하면 넷째 항이 나온다 그래서 A 플러스 3D라고 자, 이 등차 수열의 넷째 항에 대한 식을 이렇게 작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몇 줄 식을 쭉 작성해 봤는데 여기서부터 자, 발견되는 규칙적인 패턴이 또 있어요. 어떤 패턴이 관찰이 되느냐, 첫째 항에 대한 식을 그냥 A라고 적어놨는데 굳이 뒤에다가 우리 플러스 0 곱하기 D, 0D, 자, 요렇게 식을 좀 달아서 적어 볼게요. 그리고 둘째 항에 대해서는 A 플러스 D라고 식을 적어 놨는데, 자, 굳이 D 앞에다가 1을 딱 적어 놓겠습니다. 자, 1 곱하기 D나 똑같으니까요. 그리고 나서 관찰되는 패턴이 뭐가 있겠냐, 일단 여기서 A는 고정이고 D도 고정입니다. 근데 자, D 앞에 곱해지는 숫자가 항의 번호보다 1만큼 작은 값이 다 위치해 있죠. 아, 그럼 규칙적인 패턴이 관찰이 쭉 되네요. 그러면 우리가 이 발견되는 규칙성과 함께 자, 이 수열의 제-n항, 일반항에 대한 식을 한번 추론해 보자 그러면 A가 일단 적혀질 것이고요. 그리고 나서 관찰되는 패턴을 봤을 때는 자, 항의 번호에서 1 빼가지고 n-1 적어준 다음에 거기다가 공차 D를 곱해주면 되겠네요. 그게 이 수열의 제-n항이 되겠죠. 그 식이 그리고 여기 적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자, 그 첫째 항이 A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식은요, 첫째 항 더하기 n-1의 공차 D가 되겠습니다.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겠어요. 이 수열의 제-n항은 식이 어떻게 작성될 건가, 예를 들어 셋째 항이 첫째 항 더하기 2D잖아요. 자, 또 이 넷째 항은 첫째 항으로부터 플러스 3D 해가지고 그 값을 알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. 자, 그러면 왜 여긴 2D고 왜 여긴 하필 3D겠느냐, 그걸 굳이 따져본다 그러면 그 이유를 이렇게 답해 볼 수 있는데, 여기랑 여기 두 항 사이에 항의 번호의 차이가 이만큼 차이 나니까 여긴 2D고, 이 두 항 사이에 항의 번호의 차이가 3만큼 차이 나니까 여긴 3D인 거야. 자, 라고 답을 해볼 수가 있을 거거든요. 그러면 그 패턴대로 갔을 때는 자, 이 항과 이 항 사이의 항의 번호의 차이가 n 빼기 1, n-1이니까요. 그럼 첫째 항으로부터 n-1D를 더해서 n번째 항의 값을 알아낼 수 있는 상황이고, 그렇게 이 등차 수열의 제-n항은 첫째 항 A 플러스
n-1의 공차 d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도 이 결과를 또 유도해 볼 수 있는 거고요. 뭐 어떻게 생각을 하든 간에 결과가 이렇게 도출되는 상황에서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 플러스 n-1 D다라는 거, 자, 이 결과를 이제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이 내용은 지금부터 외워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 공식을 앞으로 정말 자주 이용할 거기 때문에요. 자, 매번 유도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해두고 외워둬야겠어요.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적용해가지고 여기 예시로 띄어진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볼 건데, 이 수열부터 봅시다. 이 수열은 앞서 봤던 수열이고요.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인데, 자, 이 수열을 AN이라고 좀 봐줄 때는 이 수열의 일반항은 그럼 어떻게 식을 작성하면 될까요? 바로 이 내용 이용합시다. 첫째 항 1 더하기 n-1에다가 자 곱하기 공차가 2니까 이 뒤에 2를 곱해주면서, 그리고 나서 이 식을 n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한다 그러면 2n 그리고 마이너스 2 플러스 1 해서 마이너스 1, 이렇게 식을 정리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 수열의 일반항은 이 내용 적용해서 바로 이렇다라고 결론 낼 수 있을 것이고, 그 다음에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이라 돼 있는데 이 수열의 일반항도 구해보죠. 우리 이 수열을 BN이라고 할 때는요, 이 수열의 일반항이 어떻게 될 건가? 공차가 음수라 해서 당황할 거 없습니다. 자, 뭐 숫자를 좀 나열해 보자면 첫째 항이 3인 거고요. 공차가 음수기 때문에 여기다가 차례로 공차를 더하고 또 더하면, 자, 둘째 항은 여기서 값이 줄어서 마이너스 1, 셋째 항은 여기서 값이 더 줄어서 마이너스 5, 넷째 항 값이 여기서 더 줄어가지고 마이너스 9, 이런 식으로 자, 공차가 음수라 해서 당황할 거 없이 첫째 항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든 이 등차 수열. 자, 이런 것도 등차 수열이에요. 이 수열의 일반항은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될지 계산해 보자면요, 숫자를 보면서 뭔가 규칙성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오히려 골치 아프고 그냥 이 내용을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. 첫째 항이 3이고 그 다음에 n-1에다가 자,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요 뒤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해주면 끝이에요. 그러면 식 정리한다고 봤을 때 마이너스 4n 에다가 자, 이렇게 곱해 4 나오는데 앞에 3이 또 있어서 플러스 7이다라고 최종적으로 이 수열의 자, 일반항을 우리 알아낼 수 있겠고, 자, 참고로 또 말해보자면요, 예를 들어 이 등차 수열에서 15번째 항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했을 때는, 그러면 항을 쭉 나열하면서 자, 15번째로 올 숫자는 뭔가를 추론하기보다 바로 우리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식을, 이 공식을 외워뒀다가 자, 그 내용 가지고 바로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여기 n에다가 15를 대입하면, 여기 n에 15 대입하면 마이너스 60 플러스 7이라서 마이너스 53이라고 이 값이 바로 나오거든요. 자, 그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빠르고 수월할 겁니다. 이 자, 숫자를 쭉 나열하면서 그 패턴을 관찰하려 하기보다는요.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 그 수열의 규칙을 빠삭하게 파악하기 위해서, 또는 그 등차 수열의 자, 특정 항의 값을 구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 공식 자주 이용할 거니까 이 내용 반드시 숙지해 두고, 이제 이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특징을 또 정리를 하러 갈 거거든요. 자, 화면 넘겨서 그에 대한 얘기 이어가도록 할게요.